안녕하십니까, 그 디자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으실 건가요? 네,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실 때 보통 실측 받으시고 상담을 받으러 가실 텐데요.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실측이랑 상담이요? 네, 보통 대부분 업체들이 실측이나 상담 받으러 오시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뭐 궁금한 것이 많지 않을까요? 저 있어요. 저는 누가 집에 오는 걸 안 좋아해서 실측을 안 하고 견적을 받고 싶은데 꼭 실측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보통 그 많은 업체들이 실측을 하고 상담을 받는 거에 대해서 고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요. 이번에 그 코로나 겪으면서 집에 방문을 좀 꺼려는 그 세입자분들이나 고객님들이 많아지시긴 했어요. 근데 저희가 한번 실측을 해야지 정확한 그 수치상 데이터를 가지고 견적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면은 뭐 온라인에 나와 있는 도면들은 사실 실제 집 사이즈와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실측을 반드시 꼭 받고 그러고 견적 상담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그럼 저희가 사이즈를 재서 보내드리면 안 돼요? 저희는 사실 그 실측을 할 때 거진 밀리미터 단위까지 재는데 보통 일반 고객님들은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재는 게 좀 더 익숙하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재는 게 좀 더 정확하고 할 수 있고, 그리고 저희도 이제 재기 전에 온라인에 떠 있는 도면이나 관리소 방문을 해서 도면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대부분 건물을 지어질 때의 도면인데 실제로도 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측은 반드시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. 그럼 실측은 얼마나 걸려요? 보통 한 30분에서 좀 많이 걸리면 1시간이고 집에 짐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뭐 시간이 좀 걸리면 뭐 1시간 반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 웬만한 집은 보통 1시간 안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그 실측을 해야 되는 거에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도면 수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보통 주방 길이 뭐 5m 얘기하는데 나중에 실측했더니 5.5m로 뭐 50cm가 늘어났다 하면 비용을 더 나올 거잖아요. 근데 실측 안 했으면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반대로 모든 집이 다 똑같은 컨디션은 아니거든요. 보통 단지가 이렇게 크면 이쪽 라인에 있는 끝에 라인에 있는 세대하고 아파트 단지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세대하고는 조건이 달라요. 그래서 뭐 남향인지 북향인지 이런 거 세대마다 다를 거고, 그래서 같은 평수인데 어떤 곳은 이 끝쪽 라인에 있어서 그 외벽과 맞닿는 곳이 바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결로가 무척 심할 수 있고, 같은 세대 안에 또 다른 세대에 가보면 결로는 하나도 없고 너무나 깨끗하고, 근데 제가 한번 공사한 집이 이제 그 너무나 깨끗한 집을 공사했다는 그 기준으로 외벽에 맞닿아 있는 이 아파트 세대를 제가 추측해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집을 항상 가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, 어디 벽면의 외벽에 뭐 곰팡이는 핀든이 있는지 없는지, 이분이 그 기존에 사는 습관이 어떻게 돼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는지 뭐 이런 거 좀 알아봐야 되고, 사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똑같잖아요. 뭐 구조는, 그리고 안에 뭐 마감재는 똑같을 텐데 보통 한 20, 30년 된 아파트 막 있으면 뭐 5년 있다가 고치는 세대도 있을 거고 뭐 10년 있어도 고치는 세대도 있을 테고 한 번도 안 고친 세대도 있을 테고, 근데 저희가 그 집을 안 가보면 이게 뭐 고쳐진 집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서 이상한 구조물을 전집에 해놨어요. 그러면 뭐 철거비도 더 나오고 뭐 하겠죠. 근데 그거를 이제 실측 안 가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고객님 가봤더니 이 집은 좀 다르네요. 그래서 돈 좀 더 나오겠습니다.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이제 저희도 부끄럽고 고객님도 좀 죄송스럽고, 고객님도 이 정도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시작해보니 돈이 얼마 더 나온다 하면 기분이 좀 언짢으시잖아요. 그래서 실측을 해야 그런 갭 차이를 가장 조금으로 줄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면 생각했을 때 실측은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 실측하고 나서는 상담은 얼마나 있다가 해요? 보통 이제 저희가 실측을 하고 나면 이제 수치 도면을 다 재왔잖아요. 그 기반으로 다시 도면을 그리고 저희가 스케치업 작업을 보통은 합니다. 작업하는데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 시간이 좀 걸리고, 그걸 기반으로 고객님이랑 초도 상담했던 내용으로 1차 견적서 정리하는 데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. 그럼 3D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? 일단은 3D로 해야 일단 고객님들이 이해하기도 좀 쉬우시고, 그리고 저희도 설명하기 좀 쉬운 부분이 있어요. 그 보여드리면서 하면은 좀 더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상담할 때 견적 상담할 때는 3D 작업을 해서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런 거 하면 돈 받으시고 그러지 않나요? 받아야죠.
네, 뭐 받아야 되긴 할 텐데 일단은 지금은 책정하지는 않고 있고 대신에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그리진 않습니다. 저희 앞서 보여줬던 유튜브에 있는 내용 정도로 3D 작업을 해서 고객님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정도 안에서는 뭐 비용은 따로 받진 않고 있습니다. 그럼 3D로 그려서 보여주시면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. 주방이라던가. 그렇죠.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실측 바탕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재온 바탕으로 견적을 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죠. 다만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는 도어 재질을 저희는 뭐 페트 재질을 제안 드렸는데 고객님이 도장으로 원하신다. 뭐 대리석 인조대리석 한판 제안 드렸는데 세라믹으로 하고 싶다. 뭐 이러면 좀 달라질 수 있죠. 그럼 상담제는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? 보통 한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1시간 시간 동안은 거진 저희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실측했을 때 집 상태 그 저희가 체크했던 내용들 한번 쫙 다 설명해 드리고 고객님 최도 상담 내용 바탕으로 3D 도면 설명드리고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고객님이 뭐 집을 같이 실측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더 원하시는 내용이나 있으면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 길면 한 2시간, 3시간 갖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1시간 정도 선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상담을 하다가 제가 계약을 하고 싶으면은 바로 가능한 건가요? 아니면은 뭔가 작업이 있나요? 일단 고객님이 그 집을 언제 나가고 하는 일정은 저희가 애초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의 공사가 가능해서 저희도 실측을 해드리고 하는 거여서 계약이야 뭐 그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고. 그럼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전 이제 뭘 해야 돼요?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는 계약금 10%를 받고 있고 40%, 잔금 10% 그렇게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모든 마감재를 고르셔야 됩니다. 공사 시작 전에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주방 도어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다 말씀을 드리고 마루재 종류들이 있을 텐데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서 정하셔야 돼요. 모든 이제 필름 하나하나까지 고객님께서 다 직접 보시고 만져보시고 오케이 이걸로 합시다. 거기까지 돼야 어떻게 보면 저희도 편한 거고 고객님도 의심할 게 없고 되게 편하고 좋으신 거예요. 그래서 자재 미팅 하는 데만 해도 보통 한 짧으면 2시간이고 보통 한 3, 4시간, 6시간만 걸리십니다.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재 만져보시고 다 보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.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요. 아니면 제가 빨리빨리 고르면 빨리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빨리빨리 고르시면 할 수 있는데 고객님들 뭐 이렇게 다른 가전이나 뭐 제품 사실 때 보면 몇백만 원짜리 사실 때도 이게 스펙 자세히 따져보시고 이렇게 보시잖아요. 근데 우리는 단가가 몇천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모든 마감재 같은 거를 좀 보통은 꼼꼼히 보는 편이세요. 그래서 좀 걸리죠 시간이. 이제 그 실측을 안 하고 또 저희도 견적을 낼 수 있어요.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단 한 가지 예지만 주방이 인터넷 도면상 5m 정도 나왔어요. 그러면은 그냥 5m로 드리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고객님들도 나중에 금액이 더 올라가시면 별로 기분이 좋진 않으시잖아요. 저희도 불편하게 마찬가지고. 그럼 저희가 이제 금액을 6m로 내는 거예요. 여유를 줘서. 근데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? 업체에서 나중에 현장 갔더니 이래서 이건 안 해도 돼서 금액이 좀 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말을 누가 하진 않죠 보통. 늘리면 늘릴지 줄진 않아요 잘. 그렇죠? 그러니 실측 꼭 받으셔야 돼요. 실측 없이 견적 받은 거는 10% 이상의 갭은 날 수 있다고 봐요. 이러니까 이제 오해가 서로 이제 생기는 것 같거든요. 본인과 저희 금액을 더 올리려고 막 그런다,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이.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오해를 다 안 하려면 실측을 꼭 하는 거고 자재 미팅을 꼭 하면서 모든 자재를 보시는 거예요. 모든 자재를. 어느 회사 거에 뭘 쓰는구나 다 보시는 거예요. 저는 보통 이제 고객님들이랑 그렇게 오해를 안 만들려고 다시 그 고객님과 자재 미팅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다시 보내드리고 이걸 보시면 이대로 이제 공사가 되겠구나. 그냥 뭐 사진으로만 보시는 분들 타일 사진으로 보잖아요. 실제랑은 완전 달라요. 절대 알 수가 없어요. 그 마감재 그 타일의 그 표면의 느낌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. 만져보시고 해야 되는데 다 사진으로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내가 고른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. 어디서 무슨 인테리어를 하시든 좋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. 우리 냉장고 살라고 해도 가서 냉장고 다 열어보고 안에 어떻게 생겼나 다 보잖아요. 그리고 몇 천만 원 쓰는데 사진 틱 보면서 오케이 이걸로 해주세요.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서로서로 불신이 막 많다는 이쪽 업계
시작은 다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. 실제를 딱 보고 거기에 맞는 견적을 딱 내고 이런 과정을 항상 본인도 불편하셔도 하셔야 서로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보면은 믿는 게 중요하기도 해요. 저도 고객님을 믿는 거고 고객님도 저희를 믿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아까 계약금 10% 받고 착수하는 날 착수금 40%, 중도 40%, 잔금 10% 받는다고 했잖아요. 착수하는 날 제 생각에는 한 60-70%의 돈을 아마 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고객님이 주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잖아요. 믿고 하는 거예요, 그죠? 반대로 고객님 입장에서는 뭐야,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계약금 가장 50%를 주고 하는 거네.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, 서로서로. 근데 서로서로의 일이 다르니까 그거를 몰라서 그렇지 막 그렇거든요. 저희도 고객님들을 무조건 다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. 저희도 저에게 맞는 고객님을 찾고 있는 거고 고객님들도 고객님들에 맞는 그런 업체를 찾는 과정일 텐데 메이드가 됐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좀 믿어가면서 하면은 집이 좀 더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실측을 다 하셨고 네. 자재 미팅도 저희랑 다 같이 했어요.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금액이 올라갈 일은 없는 건가요? 그렇죠. 이제 만약에 거기서 더 올라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면 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데 그 예상치 못한다는 거는 저희가 실측 갔는데도 저희도 예상치 못하는 거. 저희가 만약에 지식이 부족해서 몰랐다고 하면 그거는 뭐 저희 잘못이죠. 근데 예상치 않게 뭐 예를 들면 저는 옛날에 했던 사람이 전기를 방을 다 잘라서 죽여놨어. 전기가 방에 안 들어와. 아무도 말 안 해줘. 그럼 뭐 사실 모르잖아요. 우리가 실제 가서 콘센트에 전기가 나온지 다 테스트해볼 수도 없는 거고. 뭐 진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근데 그 정도의 일이 아니고서는 없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고객님들도 이제 거기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좀 니즈가 더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뭐 추가 비용이 나오곤 하지만 애초에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변화는 없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. 또 없게 하고 있어요. 부가세 안 내고 싶어요, 저는.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는 나라 가서 사세요. 부가세는 꼭 필요한 거예요. 근데 큰 돈이니까 10%의 부가세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막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나 나중에 이제 뭐 좀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부가세 없이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없어져 버리거나 하면 끝이에요.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을 공사를 꼭 하셔야 되고 건축 면허가 있는 업체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 필수세요. 보통 안 하세요. 저희는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한테 오는 고객님들도 면허 있으세요?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는 분은 한 열에 한 분, 두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상담을 잘해줬네? 괜찮네? 뭐 이렇게 그냥 접근하지 이런 거 따져보질 않으세요. 근데 잘 따져보셔야 돼요. 꼭. 그리고 그냥 없어지고 하는 업체도 아직도 많아요. 그냥 없어져 버리면 사업자 등록증 없애고 그냥 없어져 버리면 앞으로 에이스는 못 받는 거예요. 몇 천만 원 큰 돈을 썼는데. 그러니까 면허가 있는지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공사를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부가세 포함 계약 영수증을 받으셔가지고 꼭 공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 면허가 없는 업체면 이런 자산 같은 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뭐 한번 휘청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. 뭐 보증이나 뭐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저희는 뭐 건설협회 공제에도 들어가 있고 뭐 들어가 있지만 그런 업체는 한번 그러니까는 막 어디에서 큰 만약에 물 새는 문제가 됐다. 한번 잠수 타고 없어져 버리는 게 그냥 없어지면 끝이에요. 가버리면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보증에서 다 일단 보증을 다 해주고 결국은 저희가 다 해드리겠지만 그런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꼭 신경 쓰셔야 돼요. 제발. 제가 그 최근에 올린 그 견적에 대한 얘기나 이런 내용을 보면 진짜로 정말로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저희 그 기술자 형들이랑 막 얘기를 해서 정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.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실제로 많이 인테리어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아직 이쪽 유튜브를 많이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많이 못 보고 계신 게 좀 안타까운 느낌이 좀 들고 한데 뭐 지금도 뭐 계약해서 하시는 고객님들 이런 견적도 나중에 한번 모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. 지금 어떤 현장들 유튜브를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어느 정도 금액에 어느 정도 퀄리티의 공사를 했다 이런 거 한번 좀 계속해서 저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보다
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견적에 정말 준하는 금액으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 좀 많이 퍼뜨려 주시고 응원의 글 좀 많이 주시면 힘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게 대본을 써왔는데 대본대로 읽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 맘대로 이렇게 앞에서 좀 힘들어했는데 나름 재밌었습니다. 다음번에 또 오겠습니다. 안녕.